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일명 죽음의 백조 B1B가 서해상에 전개된 것에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부담 경감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남 순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호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공세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모두 돈을 내야 하고 입원비 치료의 경우 중증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1이 수능을 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이후 자퇴를 하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휴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일명 죽음의 백조 B1B가 서해상에 전개된 데 반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이른바 죽음의 백조를 포함해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펼쳐진 당일 밤 11시 40분쯤.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계룡대 일대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육해 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까지 직선 거리로 350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물론 핵 투발 용도로 개발돼 압도적인 무장량을 자랑하는 죽음의 백조가 전개된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용 도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화브리핑에서 북한 전승절 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포탄 판매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또 다른 그룹이 평양을 찾아 무기거래 후속 논의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간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한미일 3국 대사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을 들여오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여러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과 내수 활성화 방안, 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부담 경감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내부 결속을 통한 호남 지역 민심 확보와 대여 공세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을 만나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여는데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지난주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식 표현이 오염 처리수라고 호응했지만 민주당은 일본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냐 아니면 처리수냐. 국민의힘이 주도한 급식업계와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용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모든 어업인이 국민 우려를 키우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수산업계 제안에 여당은 호응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용어 변경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식적 표현이 오염 처리수라고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실체라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가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지원으로 극복한 과거 외환위기를 IMF 사태로 부르는 걸 지적하며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IMF 사태다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건 일본이 좋아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아닌 일본을 섬기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기업 구내식당과 국회식당에서 수산물 활용을 늘리겠다며 어민과 수산업계를 다독이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의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대규모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국민 항쟁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엇갈린 행보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용어 문제를 놓고 확전에 나설 기세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염수라는 용어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어민들과 대화하면서 오염 처리수라는 전향적인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계속 나온다면 적정한 시점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중일 외교당국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중일 3국의 외교부 고위급 실무레벨 협의를 9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비꼬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갈등을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외벽 전광판에 괴물들이 등장하는 난해한 공연 영상이 떴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관련 문화축전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 아래엔 당시 공연이 지난 24일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예고편이었다는 영문 자막이 깔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행위를 꼬집기 위해 한 중국인이 올린 광고 영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중국인들은 방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인터뷰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Noticias sobre que Japón. No lo sabía. No lo sabéis. No. No lo sé. No creo. No.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단결하고 부당함을 널리 알리자는 중국 관영 매체 사설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日本政府无视国际社会的强烈质疑，单方面强行启动福岛核污染水排海，给全球海洋环境和全人类健康带来不可预测的风险。 그러나 들끓는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썼으니 중국인은 오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판을 내건 도쿄의 한 식당. 我不知道这个电是什么意思哈，你自己想吃福岛食材没有任何问题，我不知道你为什么要带上中国人哈。我们现在打电话报警。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일본인 정객의 망언은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ここで9月からもう団体観光客来ますけど、9月入国条件でホタテ食えと。条件ホタテ10個。 격분한 중국의 편의점 주인은 일본 상품 수백만 원어치를 스스로 폐기했고 한 중고차 판매상은 일본 차를 팔지 않겠다며 때려 부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선 해병대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시발점이라고 추궁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군 수사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 국방장관과 통화했고 이후 국방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추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국회에 나온 국방부 차관 역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된 문제의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접촉한 것으로 거론된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그날 통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관여한 게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복해 질문했는데 개입은 없었다. 용산 참모들의 대답도 되풀이됐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돌아간 지 이틀 만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때부터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조사, 수사 거부를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따른 박 전 단장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엔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에 갈림길에 서게 된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에 위법한 탈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나라가 아니라 용산의 심기만 지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윗선에서 눈 감아주라고 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나 윗선의 수사 외압을 밝힌 것이 항명이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온 국방부가 진실을 말하는 박 전 단장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 막으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오늘부터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 모두 돈을 내야 하고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될 경우 5일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하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던 생활지원비와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는 중단됩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학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안별로 감점 처리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입에 응시를 해도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지범 기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지원 자격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입학 전형에 반영할지는 대학별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 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방법을 비롯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학교 대항으로 열린 축구 경기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치료비만 1,000만 원 넘게 쓰고 있는데
학폭위는 어째선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 소유권을 놓고 경합하는 선수들. 넘어진 동료 선수 뒤로 붉은 유니폼 선수가 공을 몰고 나갑니다. 그때 얼룩무늬 유니폼 선수가 달려와 태클. 붉은 유니폼이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양측의 말싸움이 시작되자 멀리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또 다른 얼룩무늬 선수. 상대 선수 등 쪽으로 충돌해 뒤엉켜 넘어지더니 그 위에 올라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야! 뭐해? 미쳤어? 사건은 지난 6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이 얼룩무늬 학생이 피해 학생을 유도 기술로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고 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동장에 쓰러진 피해 학생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어찌됐건 의식을 잃었어요. 잃었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퇴장 조치를 받았어요.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얘가 이상한 말을 해요. 아이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말을 해요. 피해 학생은 뇌진탕, 설골 골절, 치아 내부 괴사 외에 적응 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그 치료비만 벌써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공교롭게도 경기 전날 SNS에 레드카드 한 장 모으겠다는 글을 올리고 출전한 상태였습니다. 누구 오늘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계속 공언을 하고 다녔대요. 친구들 앞에서. 이 사안으로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피해 사실이 심각하고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인정했는데 다만 스포츠 행위 중 벌어진 일과 학교폭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4대 1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피해 학생의 신체,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없었고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습니다. YTN이 입장을 듣기 위해 당국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심의위원들과 위원장 간에도 말이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순간 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모르고 그랬다며 자신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충남의 한 무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투숙객이 업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주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의를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성범죄자가 숙박업의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A씨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근처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에 침입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바로 경찰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A씨의 모교에서 고작 7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A씨 역시 후배들이나 다른 여성들이 얼마든지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봐 그것도 염려가 되고.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당일 새벽 112에 신고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열어둔 채 사인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하고 대원들은 들것을 갖고 내립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경찰은 밤 9시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쓰러진 걸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곳으로 출동해 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참 만에 열었어요. 예, 왜냐면 그 문이 개봉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소방서 119에서 오셔가지고 고생 무지 많이 했어요, 진짜. 숨진 여성은 같은 날 새벽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바로 끊긴 탓에 위치가 기지국 주변 넓은 반경으로 나오면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성의 가족 역시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는데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내며 집을 찾아낸 결과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가 다른 곳인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평소 함께 살았던 건 아니라고 보고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외무장관 회담에서 흑해 곡물협정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카타르가 재정 지원을 하고 튀르키예가 러시아 곡물을 가공해 각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흑해 곡물협정을 대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브리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이틀간 회담하면서 이 협정을 의제로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해 홍수와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며 나무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롭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고속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도로 곳곳도 바닷물이 범람해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곳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홍수와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져 걸프만 인근의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조지아주,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강력 4급 허리케인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계속 비를 뿌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허리케인 대응을 위해 6만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That level of storm surge is life-threatening. Do not go outside in the midst of this storm. 강력한 태풍은 올여름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에서는 4급의 허리케인 이안이 강타해 150명이 숨졌고 1896년에도 허리케인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주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관 수협급식업계 수산물 소비 상생 협약식에서 이 시각 이후로 모든 어업인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라고 하니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공세를 위해서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오염 처리수가 맞고 여당도 이 용어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관련 용어를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기로 한 걸 두고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이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국민인지 아니면 일본인지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오염수를 처리한 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라는 용어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계속 나온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박보현 국무조정실 1차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당에서는 정부하고는 물론 큰 틀은 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그 후속 조치로 나온 발언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을 하면 당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좀 보완을 할 건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총체적인 용어를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일본 강요들이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더욱 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들과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생선, 육류, 과일까지 대부분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됐습니다. 歯ごたえがやっぱ違うね。これからかな。はい、大変美味しいです。 앞서 경제산업상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식하며 소비를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 내 불안과 어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에서는 중국에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중국발 무차별적 항의 전화에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달 중국도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全世界に積極的に我が国の取り組みの正当性を発信し続けていただきたい。 하지만 중국 역시 G20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보여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 협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난전과 맞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거액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였지만 가결, 부결이 3대3 동수로 과반이 안 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출석 정지 등 징계 수위를 낮춰 소위 차원에서 재표결을 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올려 다시 다루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자기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민주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불과 하루 전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고 내놓은 대국민 8대 약속 중 하나가 자기 개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강연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야당 의원과 원 장관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기각됐다며 거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며칠 전에는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육사는 군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곳인 만큼 대접관이 중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 캠퍼스에 있는 건 온당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예식장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에 대해서 역학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인근 예식장에서도 비슷한 증세의 환자 수백 명이 더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계열사의 예식장으로 이 하객들은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A 예식장 뷔페 식당을 이용한 하객들에게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식장 측은 당일 배송된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랑 신부 측이 낸 식대도 일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불과 5km 거리에 있는 B 예식장 하객들도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예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회나 초밥을 먹은 사람들이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환자 규모는 수백 명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신랑 신부 하객 중에 한 56명 정도가 이제 복통이랑 설사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확인되셨고요. 거의 한 250명 정도 하객분들이 지금 같은 증상 호소하고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예식장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 이날 동일한 업체에서 회를 포함한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B 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상이 있는 음식이 제공됐다는 걸 YTN 보도가 나간 뒤에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일부 하객은 직접 예식장에 연락해 상황을 말했는데도 예식장 측은 신랑 신부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전해하긴 했는데 설마 저희 뷔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여행을 즐기다가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없었다는 게 저희는 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죠. 비예식장 측은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을 뒤늦게 알렸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와 메뉴를 모두 변경했다면서 행정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두 예식장에서 식재료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하면서 예식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규현역 앞 도로에서 SUV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가 뒤집히면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중구 서울지하철 4호선 회원역 앞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과 그 앞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탄 40대 남성이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환자를 신속히 응급처치해 의식을 되찾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세종시 보람동 중앙버스 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버스에 치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반대편 도로에서 이를 목격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버스기사 김영우 씨가 버스를 세우고 달려가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이 여성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이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데요.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심사합니다. 야당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특별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인데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제대로 된 안건 협의도 없이 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이동관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신문도 낮 1시부터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아프리카 가봉의 군부 세력이 알리 봉고 현 대통령을 체포해 가택 연금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무려 56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봉의 제왕적 독재가 끝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군인 수백 명이 한 사람을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추앙받은 올리구이는 가봉 수비대 대장으로 쿠데타 세력의 리더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30일 알리 봉고 온딘바 대통령이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하자마자 봉기했습니다. 순식간에 안보와 국방력을 장악했다고 발표하더니
곧이어 대통령까지 체포해 가택연금했습니다. Au sein du Comité pour la transition et la restauration des institutions, CTRI, au nom du peuple gabonais et garant de la protection des institutions. 봉고 대통령은 지지자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I'm Ali Bongo Ondimba, President of Gabon, and I'm to send a message to all the friends that we have all over the world to tell them to make noise, 이에 대해 EU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프랑스는 즉각 비난했습니다. La France condamne le coup d'État militaire qui est en cours au Gabon. Et la France surveille avec beaucoup d'attention l'évolution de la situation sur place et réaffirme son souhait que le résultat de l'élection, lorsqu'il sera connu. 석유와 우라늄이 풍부한 가봉은 1960년이 되어서야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42년, 아들이 14년간 집권하자 봉고 대통령 가문은 물론 프랑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La France Afrique, les bases militaires françaises, vous dégagez! On veut travailler! C'est le 30 août, c'est plus le 17 août. Là, c'est l'indépendance. L'armée a libéré le pays. Nous sommes libres. Nous avons le droit.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가봉은 2020년 이후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에서 8번째로 군부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는 나라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군부 쿠데타가 성공한 나라는 지난 7월 니제르이고 그에 앞서서 말리와 기니 등이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성매매 현장을 단속한 경찰에게 신체를 찍힌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의 대리인단은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영장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A씨를 모욕했고 촬영한 사진을 경찰관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4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옥천의 한 음식점에서 김밥을 먹은 모임단체와 일반인 40여 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저류지에 방목한 소들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저류지가 많은 비로 물이 차오르면서 방목 중인 소 6마리가 고립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소 5마리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송아지 1마리는 소방관이 안아서 구조했습니다. 제주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서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추사관 지하와 주택, 도로 등의 침수 피해 9곳이 접수됐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강원 남부 폐광 지역에 내일부터 새로운 열차가 운행합니다. ITX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형 열차가 하루에 한 번 왕복하는데요. 열차 배정에 내야 하는 돈이 최소 매년 15억 원, 아쉬운 자치단체가 십시일반 돈을 걷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9월부터 운행하는 빨간색 신형 열차입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ITX 마음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승객이 많은 경부와 호남, 전라선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강원 태백선에도 배치됐습니다. 서울 청량리역부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폐광지 영월,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과 동해역까지 하루 한 번 왕복합니다. 무궁화호 다니던 강원 남부 폐광지로선 새 열차가 특별해 기념식도 열었습니다. 벽지 노선이라 불리는 태백선에 신형 열차가 배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노선 적자가 불보듯 뻔해 코레일은 2028년 이후에나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사정 급한 강원도와 폐광지 자치단체가 십시일반 돈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손실비용 부담금. 코레일 요구는 매년 59억 원이었는데 일단 15억 원만 내고 운송 수입을 살펴본 뒤 추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이제 강원 지역 지자체가 이제 새 열차를 조금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한 개 열차를 죽음으로써 자기네들 이제 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이제 내라는 거거든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손실이 예상되는 벽지 노선을 코레일이 운행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강원도와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가 각각 3억 원, 동해시와 삼척시는 각 1억 5천만 원씩 마련해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잇는 마음을 담았다는 신형 열차를 바라보는 폐광 지역 마음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현재 경북 안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당분간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 대전과 대구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